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뭐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이 쏟아집니다. 네. 뭐 그저께는 추가 기소까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재판 지연 방지 TF를 꾸리겠다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앞으로는 민주당이 재판을 좀 지연시켜서 조기 대선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다음 대선까지는 뭔가 확정 판결을 미루는 이런 전략을 쓸 걸로 보고 그거에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또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좁게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떤 뭐 관건으로 여길 텐데 결국은 대법에서의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얼만큼 뭐랄까요 딜레이 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뭐 다운을 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전략을 좀 어떻게 쓰더라도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예의주시해 좀 보겠다 뭐 이런 건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1년 안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대법원장의 얘기였는데 이게 좀 지켜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란 게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 조문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이름을 보니까 괄호 안에 선거법의 재판기관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법조문에 이렇게 강행규정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나온 걸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행규정인 한에 있어서 당연히 법조문의 마지막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그리고 최종 확정 판결 3개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간 사법부는 이렇게 지키지 않았을까? 전 그게 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앞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경우 기소 이후 2년 2개월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스스로들 다 위반을 해버리신 거죠. 적어도 2심 3심에 있어서는 3개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을 만들었고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분들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 버리면 국민들 보고 뭐 어떤 다른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거 역시 어떤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입법부에 대해서 감시해야 될 부분 아닌가? 좀 상당히 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633은 반드시 좀 지켜져야 된다. 강행 규정이니까요. 자기들이 법 조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이제 쭉 기사들을 읽어보면 뭐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 조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써놓고서 훈시 규정이라고 하면 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표지판에 독립문은 이쪽이라고 써놓고 독립문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표지판은 그런데 법조문을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강행 규정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군요. 명확히 적어져 있습니다. 전 강행 규정이란 표현을 법 조문에선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고서 안 지킨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좀 뜨악하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면으로 보낸 축사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였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어떤 활동 제약이 심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뭐 보낸 시점은 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일까라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민주당 측의 해명은 이게 선고 전에 전달된 축사이다. 근데 이게 선고 전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뭐 이런 선고에 따른 이제 리스크를 다 느끼고 또 감당해야 되는 처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심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 워딩을 정확히
읽어보게 되면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번역이 필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선. 네. 국민들 입장에선 선거운동이란 말 대신에 거짓말이란 단어를 넣어서 예. 거짓말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거짓말. 전 이렇게 읽어야 된다. 네.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관한 선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언론에서 논란들을 보면서 뭐 그게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뭐 미시화되고 파편화되어졌다고 할까요? 이건 대단히 큰 사건 중에 일부이거든요. 예. 큰 사건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로서 비롯됐던 것인데 이분은 뭐 대장동 사건이다, 백현동 사건이다 여러 가지 곧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위중교사 사건들에서도 이분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거짓말로 대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서면 축사에 등장하는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이거를 선거운동을 거짓말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거짓말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그게 예. 너무 제약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다. 저는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민주당의 예. 거짓말들 사실 뭐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뭐 생태탕이다. 그리고 이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때는 어제 이제 보석으로 풀린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신앙림 씨를 비롯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방출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매번 선거를 대처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선거운동의 키워드라면 내지는 등치될 수 있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국민 여론은 뭐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표 지키기에 열심히 모습인데 이게 뭐 네. 충성 경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식 의원이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인데요. 예. 뭐 신의 사제 이런 표현 썼다가 또 좀 논란이거든요. 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넘어서서 예. 좀 칭송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그렇죠. 표현들이 나올까요? 과거 뭐 조국 대표를 또 예수님에 비유하신 분도 계셨고 예. 가만 보면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렇게 중량급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선 구청장을 지냈고 또 이제 국회의원 경험도 재선이시고 한데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노라면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당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난 대선 때. 네. 이제 저는 이런 직함을 현직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을까 좀 창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이제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어떻게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면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후보 배우자 비서실장도 할 수 있고 이럴 때마다 사법 선고가 내려질 때마다 정말 낯뜨거운 정말 뭐 후보 따라다니면서 밑을 닦는 듯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이런 게. 예. 이걸 하든지 계속 국회의원직하고는 좀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건데 네. 이런 뭐 후보 혹은 대표 뒤 따라다니면서 밑을 닦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좀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라. 예, 뭐 지금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든 뭐 그걸 하든 선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또 이 틈을 노려서 탄핵 소추안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장외 집회를 뭐 민주당도 계속 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과는 이번 주에도 뭐 같이 할 것 같습니다만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선을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도 어제 이렇게 퇴근길에 인천에서 이렇게 퇴근길에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렇게 야당 측 패널조차도 네. 민주당 측 패널조차도 이게 뭐랄까요? 탄핵 소추안 조국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안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명확하게 탄핵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 구호일 수 있을지언정 이게 하나의 안이 국회에 이렇게 제출되는 네. 안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를 하나 이제 했지만 조국 대표는 더 급한 실정인잖아요. 예.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순간 이제 배지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함은 이해하겠는데 네. 조금은 좀 모양 빠지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조국혁 신당이 공개한 것 이게 어떤 정치행위라기보다는 어떤 뭐 선동행위 좀 조잡한 선동행위로 보입니다. 민주당조차도 별로 동조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선동행위다 예,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보다 좀 사법 리스크가 더 코앞에 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예.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뭔가 같이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좀 행보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 좀 뭔가 다급한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사형수가 있고 언제 본인의 몫이 떨어질지 모르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가장 뭐 본인이 뭐 겉으로는 뭐다 탄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입에 발린 좋은 말들을 하지만 예. 마음속을 열어보면 야, 나 언제라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나는 국회의원 옷을 벗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좀 뭐랄까요 본인의 절박한 그런 심정 아닐까요? 그간의 예. 어떤 이분의 행동 거지들을 쭉 보더라도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겉으로 내건 대의 명분보다 눈앞에 이익, 눈앞에 직위 이것에 매달리는 분인 것이 이제 분명한 이상 네. 이분의 실상은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 나오셨으니까 예. 문재인 일가 수사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창 언론을 좀 시끄럽게 예. 장식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경찰 수사도 다 마무리 단계가 돼서 넘어갔는데 네. 문다혜 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가 됐어요. 네. 근데 예. 뭐 언론에서는 위험운전 치상 뭐 이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서 넘어갔더라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 그래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뭐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문다혜 씨에게도 국민 일반에게 들이댔던 잣대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제가 전제했고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음주운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한다. 사실 저 들어보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들어봤어요. 네. 도로교통법 위반, 뭐 음주 혐의에 따른 예.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제주도다 뭐 양평동이다 곳곳에 가지고 있는 별장들에 대해서도 이분이 문다혜 씨가 뭐 적극적으로 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뭐 조국 대표들이 하는 것처럼 난 그런 적 없다 난 술 먹지 않았다 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일반 국민에게 들이댔던 잣대식으로 뭐 평이하게 넘어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너무 전 그래요. 저는 뭐 다른 곳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대통령 배우자 또는 이제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너무 극렬하게 그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지 않나. 어떤 예. 사회적 관용의 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전 적어도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상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네. 뭐 택시 기사분께서 크게 뭐랄까요 위해를 그렇죠.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네. 택시 기사분 계속 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크게 다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 조금은 뭐 그런 좀 관용의 잣대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음주운전 적용,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지 네. 않나.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 그 딸 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끝까지 별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좀 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평산마을 책방 SNS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이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계정은 아닙니다만 예. 거기에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랑 뭐 입 맞추는 사진 이런 게 좀 평화로워 보이는 예.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굳이 이런 시기에 뭐 고양이랑의 사이 좋은 사진 이런 거 뭐 올라오는 거는 뭐 어떤 의미로 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에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이 문 대통령 SNS가 직접 작성하시겠냐,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었거든요. 책에 대한 소개도 문 대통령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일 텐데요. 저는 아까 이제 뭐 반응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문다혜 씨와 다르게 문 전 대통령은 관련되어져서 이 전사의 특혜 채용 사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뭐 국회의원 공천에 따른 이제 당선도 됐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진 상당히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전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 사건은 조금은 뭐 일반의 잣대대로 들이대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 또 관대하지 않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에선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게 맞나? 이분은 뭐랄까요? 검찰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여론들, 굳이 여권으로 따지자면 뭐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가 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에 10배, 100배 되는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여러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관매직의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깜냥이 안 되는 이상직 씨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에 놓고 또 국회의원 공천 및 당선되기까지 이르게 된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전 이 부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전직 현직 여부를 불문하고 조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고양이와 입맞추는 사진을 좀 올렸다는 것은 저는 뭐 이른바 친명 진영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닌가. 너희들 나도 못 건드리는구나 하는 그런 조롱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들리네요.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으로 좀 조사를 한 이후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좀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당원 게시판 얘기 잠깐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저는 좀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시끄러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끝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 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가족 이름으로 된 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수사를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정도의 취지 말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 보시기는 어떤가요? 저도 진행자님 말씀처럼 맨 처음에 그냥 뭐 별일 아닌 것, 그리고 사실 친윤 뭐 스피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러분이 나와서 이게 사법적으로 어떤 의율될 사건이 전혀 아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뒤져봤는데 당원 게시판을요? 이게요, 조회수가 한 자리 두 자리가 너무너무 많고, 한 자리 두 자리라 하면 뭐 조회수 7번, 12번, 13번, 그리고 많이 된 게 세 자리인데 세 자리가 100번, 뭐 97번, 160 몇 번 이 정도거든요. 저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금 제가 매몰차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조회수가 세 자리 안팎이다 하는 건 사실 버려진 게시판이거든요. 당원들도 별로 안 보는 게시판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 뭐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원, 당규 열심히 보기 위해서 들어가고 했지만 당원 게시판 거의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 을 가지고
어느 일방이 이걸 서로 죽이자고 달려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영역을 참 한심하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예.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전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더라고요. 특히 친윤 쪽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법적인 경찰과 검찰이 법적인 어떤 뭐랄까요 강제력을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다. 혐의를 적용하기가 그쵸.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윤 대통령 부부가 그 글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을 해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아닌 상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이게 뭐죠? 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뭐 드루킹과 관련되어져서 말씀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만 보면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무도 여러 개 글 제목만 이야기하지 글 내용을 깐 경우는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뭐 예. 제가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제가 한번 그걸 추정을 해보면 지금 여러 차례 올라갔던 게시글들의 특징은 다 언론 기사 링크인 것 같아 보니까. 예, 뭐 본인이 썼다는 표현도 있다는 것 같긴 하던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뭐랄까요? 조금 여하튼. 네. 조회수가 많아봤자 뭐 세 자릿수 정도인데 그런 걸로 그렇죠.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의 현 주소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그러니까 예. 뭐 비유하자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뭐 국민들은 축구를 뭐 A 매치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다 이런 거 보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원 게시판은 저기 어디 시골에 어디 동네 축구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 직함도 알고 예. 걸고 누구 관중도 없는 네.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뭐 반칙했네 어쨌네 옵사이드 였네 아니었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좀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약간 예. 김경률 비대위원과 반대되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네. 보통 정당의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끼리 가서 쓰는 익명 게시판이긴 한데 그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원 게시판에 뭔가 대통령 탈당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더라 아니면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예시로 쓸 때 당원 게시판을 좀 많이 활용해서 쓰곤 해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확산되길 바라고 썼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사건은 벌어졌고 누군가는 썼을 거란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좋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는 경우로서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뭡니까 아이디를 취득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인데 그 공력을 저는 다른 데 써라. 그렇게 저는 누군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조직적인 개입은 저는 넓은 바운더리로는 결국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걸 썼을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국민의힘 당원이 썼을 거고 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했을 건데 그 힘을 그 시간과 그런 걸 좀 다른 데 써라. 하다못해 엠팍을 가라. DC 인사이드를 가라. 거기 가서 글을 써라. 누구 보지도 않는 물론 정치부 기자 몇 명이 본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 그런 플레이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국민의힘 그런 플레이 많이 하는데 정말 한심하다. 제발 좀 상대방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말하니까 또. 당원 게시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좀 격앙되었습니다. 오늘 김경률 전 비대위원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